이렇게 바꿨습니다. 공부는 속력보다는 속도이다. 자, 이제 확실하게 오늘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러면 학생들은 공부를 방향도 중요하고 내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크기도 중요하다라는 거. 자, 요 방향성으로 제가 올바른 방향성을 오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뀌는 고교 학점제와 그렇다면 그 바뀌는 고교 학점제에 따라서 수학이 어떻게 바뀌는데 그 바뀌는 수학은 어떤 식으로 구체화돼서 바뀌고 큰 틀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그 수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 대입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수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했을 때 나에게 더 유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는 수학 전문 학원이기 때문에 포커스는 좀 더 수학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우리가 대학교 때 학점을 받아서 몇 학점 이상이 돼야 그 대학교를 졸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공, 선택, 전공, 필수, 그리고 교양. 그래서 교양에서 어느 교양 들으면 막 학점 잘 준대 그러면 우 몰려가기도 했었고, 하지만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은 필수는 무조건 들어야 하는 전공이었었어요. 그리고 전공 선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전공들 중에서 몇 학점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똑같은 시스템으로 수업을 받게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때 그렇게 학점을 받고 내가 선택한 그 과목을 이수를 할 때 학점을 받는데 F학점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재수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학생 여기 남자분들도 좀 계신데 아버님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때 좀 학고를 받는 친구들도 간혹 있고 F학점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머리 깎고 군대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나와서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복학생 오빠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고등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선택 과목,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필수 과목 위주로 어떻게 이제 요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제가 이제 다 자료로 제공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차피 학교에서도 다 교육을 많이 할 것이고, 이제 뭐 지금 학교 선생님들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많이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부분이고, 지금 동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몇 고등학교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모의 시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고가 대표적으로, 이상고등학교는 지금 이번 연도 고3 애들 시간표를 보니까 시간표가 되게 독특해요. 월요일 1교시 3학년 1반으로, 월요일 3교시 3학년 2반으로. 그래서 걔는 3학년 10반인 친구인데 시간표가 월요일부터 여기 계속 1교시 끝나고 이동하고 2, 3교시 끝나고 이동하고 이렇게 시간표가 다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막상 3학년 10반인데 3학년 10반에서 듣는 거는 딱 일주일에 한 번, 2시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중학교 2, 3학년 애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수업을 듣고 내가 원하는 과목을 이제 선택해서,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과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그냥 정말 듣고 싶은 과목만 듣는 것이 괜찮은 거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과목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 이게 개설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과목이 이건데 우리 학교에 이게 개설이 안 됐다, 그럴 경우에 다른 학교에 가서도 수강할 수도 있게끔 해주겠다, 아니면 다른 학교에 있는 그 강좌를 인강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됐는데 아직 그게 딱 시행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막상 이제 얘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실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학년이에요. 특히나 지금 중3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학년이고, 아니면 정말 성공적으로 고교 학점이 잘 돼서 와 정말 이 우리나라 입시 정책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느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취지는 정말 좋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평가제도가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화성세마에서 뭐 한 3등급 정도를 했다. 그러면 어느 대학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머님들 머릿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텐데 이제 이게 싹 다 바뀌는 거죠. 일단 등급 자체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바뀌는데 항상 우리가 이런 제도가 바뀔 때에는 이 제도가 왜 바뀌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잘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이게 바뀌는 첫 번째 목적은 학력 인구의 감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100명인데 그럼 그 중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4%. 자, 100명의 4%가 몇 명이죠? 4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적어. 1등급이 얘네가 4명인데 예를 들어서 수학 1등급인 4명과 영어 1등급인 4명이 완전히 달라요. 과학 1등급인 4명은 또 달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이 친구는 내신 등급을 잘 받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환경 자체가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학력 인구가 저하됐기 때문에 그 1등급의 갭을 조금 높여주자, 이런 의도가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1등급이 10%로, 그러면 100명 중에서 10명까지가 1등급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수준은 결과적으로 얘네가 10%라서 1등급이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얘들의 수준은 원래 기존 지금 현재의 2등급 수준이다 라는 거를 대학교에서 모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잘 봐야 돼요. 그렇다면 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여기 있는 1등급인 친구와 여기 있는 1등급인 친구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라는 거.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더 훌륭한 학생들을 뽑고 싶은데 우리 대학에서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구별하면 될 것이냐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시면 자, 평가 제도를 적용할 때 기존 발표한 대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선택 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어느 과목을 선택한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수능을 만점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없었죠. 뉴스 다 보셨죠? 그 이유는 얘가 선택 과목을 잘못 선택해서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뉴스에 나올 거리가 이제 중학교 2, 3학년들은 수두룩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수능을 잘 보고 내가 아무리 등급을 잘 받아도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그 친구는 그 대학에서 뽑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중2, 3학생들은 좀 더 시뮬레이션을 내가 지금 고3이 됐을 때 그 대학교에 원하는 그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고1 때부터 그 과목에 그 필요한 과목들 위주로 들어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가지고 유불리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의 현실은 누가 입시 그 컨설팅을 잘 받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수능이 끝나고 나면 막 대치동으로 가서 그 유명한 뭐 예전에 스카이캐슬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선생님한테 컨설팅을 잘 받아서 얘는 이제 진짜 내신도 이상하고 수능도 이런데 이렇게 요래 해갖고 이렇게 전략을 딱 해서 딱 원서를 썼더니 대학을 다 붙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어느 과목을 선택하라고 고2 때 컨설팅을 받아서 그 과목을 선택했더니 그게 좀 더 유리해졌더라. 막 이런 유불리의 상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런 거를 없애고 싶다. 어느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걸 없애고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듣고자 하는 학생에게 그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학력 인구가 적어서 1등급 구간을 이제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학력 인구가 적은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아이들마다 너무 치열해요. 학교에서의 애들의 이 과열된 경쟁을 막기 위한 걸로 5등급제가 만들어졌다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면에 있어서 어머님들은 마음이 좀 놓이시겠죠. 우리 애가 눈물까지 흘려가며 3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똑같이 1등급 안에서 10% 안에 들면 지금 1, 2등급 아이들이지만 그 1, 2등급하고 1등급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4%랑 10%는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의 효과를 저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공통과목. 공통과목은 언제 학습하게 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공통과목은 최소한의 내신의 변별을 위해서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한다. 하지만 석차 등급은 폐지한다. 1등부터 줄 세우는 건 하지 않겠지만 9등급은 유지해서 최소한의 내신 변별력을 1학년 때 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절대평가로 하거나 아니면 성취도 A, B, C, D, E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수, 우, 미, 양, 가. 역시 같은 세대예요. 수, 우, 미, 양, 가. 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